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화려한 조명이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미래 ENC의 새로운 대표이사 강태준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탐욕 섞인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끈적하게 얽혀들었다.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야망으로 불타올랐고 그의 모든 몸짓에서는 정상에 오른 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정재계의 거물들 사이를 물 만난 고기처럼 헤엄치며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거침없이 펼쳐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무대의 한쪽 구석,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윤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였다.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실크 드레스는 연회장의 다른 여성들의 화려한 장신구와 명품 드레스 사이에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거의 입에 대지 않은 채 소란스러운 군중과 그 중심에 있는 남편을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서 모든 것을 관조하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 자신도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강태준은 유력한 정치인의 손을 잡고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무심코 아내 쪽을 향한 시선에는 차가운 경멸이 스쳤다. 그의 눈에 비친 윤서연은 자신의 눈부신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빛바랜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녀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드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기획실의 한유라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한유라는 강태준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매혹적인 미소를 흘렸다. 그녀의 눈은 노골적인 야심과 존경심으로 반짝였고 강태준은 그 시선을 기분 좋게 즐겼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뜨거운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권력의 정점에 선 강태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윤서연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남편의 위선적인 미소, 한유라의 계산된 눈빛,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비겁한 침묵까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잔을 들어 입술을 살짝 축일 뿐이었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호텔을 빠져나온 그녀는 정처 없이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불빛이 그녀의 주변을 밝혔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명 엔지니어였던 강태준의 가능성을 보고 헌신했던 시간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날들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시와 배신뿐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거대한 미래그룹의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차가운 빌딩숲 어딘가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아내로 살아왔다. 그것은 강태준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거대한 부와 권력이 가져올 불행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거실의 소파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기를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술에 취한 강태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놀란 기색도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대리석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거칠게 던졌다. 서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다. 텅 빈 거실에 그의 말이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서류. 그녀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성공의 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성공,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내 성공의 길에 당신 같은 여자는 걸림돌일 뿐이지. 당신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아, 윤서연.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당신은 그냥 조용한 내조만 했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당신은 몰라. 이 화려한 세계에서 당신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어. 당신의 그 평범함이 이제는 역겨울 정도라고.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10년의 세월을 함께한 아내에게 퍼붓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당신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줘. 내 인생에서, 내 앞길에서.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에게 윤서연은 이제 처리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한유라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유라 씨는 나를 이해해. 내 야망과 내 세계를. 그녀는 나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자야.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과 아내에 대한 경멸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그 질문에 강태준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후회. 내가 당신을 버리는 걸 후회하라고. 윤서연, 제발 현실을 좀 봐. 당신과 나는 사는 세상이 달라. 나는 저 위로, 당신은 이 바닥에.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리며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분수를 알고 얌전히 살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그녀의 얼굴을 밀치듯 놓아버렸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기고 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이름 옆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윤, 서, 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다. 10년간의 헌신과 사랑은 이제 끝났다. 평범한 아내, 윤서연의 삶도 오늘부로 끝이다. 내일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강태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의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서명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태준, 당신이 버린 건 평범한 아내가 아니야.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몸을 일으키자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서명된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이 일이 싱겁게 풀렸다. 그는 윤서연이 매달리며 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물러났다. 하긴 거액의 위자료 앞에서 자존심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는 그녀의 마지막 질문, 후회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떠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후회라니, 낡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 어울리는 날개를 달게 된 것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장으로 들어선 그는 수십 벌의 명품 슈트 중 가장 화려한 것을 골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해 보였다. 거실로 나온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서연의 단정한 필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생각했다. 오늘 중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겠다고. 그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윤서연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 공간이 이제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윤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거나 혹은 패배자의 침묵이라고 여겼다. 그는 채 올라타며 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축하할 일이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부신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엑셀을 밟았다.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안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방에서 나온 윤서연은 강태준이 떠나기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어젯밤의 상처와 고뇌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평소 입던 수수한 홈웨어 대신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슬랙스와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가 갑옷을 챙겨 입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 윤서연입니다. 이혼 서류 접수 부탁드립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도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한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최대한 빨리 정리만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저 박진우입니다. 그 목소리에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박진우 회장. 그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래그룹의 창업 공신이었으며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회장님,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박 회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강태준 씨와 이혼합니다. 어젯밤 그 사람이 직접 요구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박 회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 회장의 질문에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겠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들을 지켜야 할 시간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아가씨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뵙는 게 좋겠습니까? 1시간 후 서연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백발이 성성한 박진우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어제의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여튼 화장은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했으며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강 전무, 아니 이제 강 대표가 너무 오만해졌습니다. 아가씨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텐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요. 박 회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서연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의 야망은 처음부터 위험했어요. 하지만 전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죠. 제 어리석음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아야죠.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박 회장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미래 ENC의 조직도와 현재 추진 중인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자료가 떠 있었다. 강 대표가 추진하는 이 M&A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위험한 도박이죠. 박 회장은 자료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지켜만 본 건 아니에요. 강태준 씨가 잠든 사이 그의 컴퓨터와 서류를 통해 꾸준히 정보를 모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녀의 치밀함에 박 회장은 새삼 감탄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여자로 만족하며 살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힘은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휘두를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제게 미래그룹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유산이자 제 자신이에요. 강태준 씨의 탐욕이 그것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배신당한 여자의 치기 어린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이자 그룹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의 발로였다. 그녀는 미래 그룹의 지배구조가 그려진 도표를 띄웠다. 맨 위에는 그림자 The Shadow라는 이름과 함께 40%라는 압도적인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었다. 금융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아무도 실체를 본 적 없는 미래그룹의 숨은 지배자. 그것이 바로 윤서연의 진짜 정체였다. 이제 그림자가 움직일 시간이에요, 회장님. 박 회장은 결심이 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가씨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아래 미래 ENC 빌딩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박 회장을 바라보며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해 주세요. 안건은 미래 ENC 특별 감사 실시입니다. 요청자는 당연히 미래그룹의 최대 주주인 그림자고요. 강태준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과 M&A 프로젝트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세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강태준이 스스로의 발로 걸어 들어간 거미줄의 주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찻잔에 남은 차를 천천히 마셨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차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자신이 정할 것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은 완벽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낡은 족쇄를 풀어던진 후 마치 날개를 단 듯 자유롭게 비상했다. 한유라와의 관계는 공식화되었고 언론은 젊고 유능한 CEO와 아름다운 재원의 결합이라며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외 출장을 빌미로 둘만의 호화로운 여행을 즐겼다. 강태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의기양양했다. 그의 자신감은 회사 경영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사회 멤버 몇몇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그는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예상실적 그래프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미래 ENC는 완벽하게 그의 왕국이었고 그는 그곳의 유일한 왕이었다. 그는 곧 미래그룹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오후 그의 완벽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고 온 것은 최대 주주 요청에 의한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였다. 안건은 미래 ENC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 감사 실시의 건. 그리고 요청자의 이름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림자.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림자.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베일에 쌓인 미래그룹의 최대 주주. 그는 그저 늙고 보수적인 은둔형 투자자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시점에 왜 그는 짜증이 치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다. 고리타분한 늙은이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이사회에서 자신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사들은 모두 그림자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태준만이 유일하게 평소와 같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의를 주도하려 했다. 그는 M&A 프로젝트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특별 감사는 프로젝트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금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특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최대 주주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건은 저 강태준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보였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박진우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대표의 자신감은 높이 사지만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최대 주주께서는 이번 M&A 프로젝트가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림자의 대리인이었다. 강태준은 박 회장의 말을 끊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다른 이사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강태준의 성공 신화보다 그룹의 숨은 지배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결국 특별감사 안건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에서 처음으로 쓰디쓴 패배를 맛보았다. 그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사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감히 늙은 너구리 같은 놈이. 그는 박진우 회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박 회장의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미래 ENC의 로비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10여 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 소속 특별감사팀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감정이 없는 듯한 얼굴로 강태준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오늘부로 미래 ENC의 모든 재무 및 경영 자료에 대한 봉긴 및 열람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시작부터 무자비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서버를 통제하고 주요 부서의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자신했지만 저인망식으로 파고드는 감사팀의 집요함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한 오피스텔에서 윤서연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미래 ENC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박 회장이 보낸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한쪽 모니터에는 감사팀이 확보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고 다른 쪽 모니터에는 강태준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복잡한 도표가 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들을 응시하며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개인적인 복수심보다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책임진 리더의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거대한 차트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비자금 네트워크와 부패의 사슬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였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 그리고 뇌물로 얽힌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시작은 여기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작은 건설 자재 납품 업체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그곳은 강태준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서연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 회장님, 감사팀에 전달해 주세요. 서해무역이라는 납품업체,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라고. 아마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가 던진 첫 번째 돌멩이가 거대한 연못의 중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이제 곧 거대한 파문이 일어날 것이었다. 강태준은 아직 그 파문의 진원지가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오는 폭풍을 향해 무모하게 맞서고 있었다. 특별감사팀은 한 마리의 굶주린 상어떼와 같았다. 윤서연이 던져준 서해무역이라는 피냄새를 맡은 그들은 곧장 미래 ENC의 재무자료라는 거대한 먹잇감에 이빨을 박아 넣었다. 감사팀의 베테랑 회계사들은 서해무역과의 거래 내역에서 미세하지만 조직적인 이상,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않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실제 단가보다 부풀려진 세금 계산서, 유령 직원의 인건비 청구 등 그것들은 각각 놓고 보면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나 관행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작은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점들을 연결하자 거대한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향한 하나의 선명한 화살표가 그려졌다. 감사팀은 강태준의 자금 흐름을 옥죄는 첫 번째 올가미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일체의 소란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다. 감사팀의 중간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서해무역은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금 세탁 루트 중 하나였다. 어떻게 귀신같이 그곳을 찾아냈단 말인가?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내부 고발자 경쟁사의 공작 아니면 정말로 그림자라는 늙은이가 상상 이상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최 이사를 호출했다. 최 이사 서해 무역건 말이야. 감사팀 놈들이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아. 당장 관련 자료들 전부 정리하게. 단순한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그렇게 보고하도록 손을 써.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최 이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재무팀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고스란히 한유라에게 향했다. 그녀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자 그는 이럴 때 돈 쓸 정신이 있어 라며 쏘아붙였다. 그녀가 M&A 이후의 미래에 대해 묻자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유라는 그런 그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모든 것을 가졌던 자신감 넘치는 강태준이었지. 위기에 몰려 불안에 떠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이라는 배에 올라탄 승객이었을 뿐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갈 선원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는 급격히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달콤한 미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의심과 짜증 섞인 다툼만이 남았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자신이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사팀이 속한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김 대표 이번 감사는 좀 과한 것 같지 않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합시다. 내가 나중에 크게 한번 보답하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이번 감사는 저희 회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림자 주주님의 직접적인 요청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라는 이름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뇌물로 관리해왔던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원론적인 대답만 늘어놓았다. 그들은 강태준과의 의리보다 그룹의 숨은 지배자와 척을 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강태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의 모든 발버둥은 윤서연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를 만나려 하는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 회장의 정보망은 그룹 내의 모든 통신과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녀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미리 덫을 놓았다. 초에 이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쇄된 문서 목록과 삭제된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안팀장의 보고가 들어왔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쥐는 궁지에 몰리면 구멍을 파기 마련이죠. 그가 파괴한 자료들의 원본 백업 파일은 확보했겠죠. 물론입니다. 모든 자료는 별도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강태준은 자신이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모두 서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증거 인멸시도 그 자체가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최 이사가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했다. 아마도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팀을 매수하려는 마지막 발악일 것이다. 서연은 다시 인터컴을 눌러 박 회장을 연결했다. 회장님, 이제 두 번째 그물을 던질 시간입니다. 최 이사가 곧 움직일 겁니다. 검찰 쪽 라인에 미리 정보를 흘려두세요. 거액의 뇌물수수 현장을 덮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증거 인멸 및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해야죠. 그녀의 지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정하고 정확했다. 거대한 그물이 강태준의 목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그림자의 정체가 자신이 경멸하며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윤서연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댈 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최 이사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춤에 문지르며 맞은편에 앉은 회계법인 임원을 향해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앞에는 500만 달러가 든 돈가방이 묵직하게 놓여 있었다. 이사님, 저희 강 대표님의 성의입니다. 이번 감사건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앞으로 더 큰 성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계법인 임원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돈가방을 훑어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방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예고도 없이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뇌물 공여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최 이사님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최 이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다. 테이블 위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검찰에 연행되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강태준은 끝났다. 그리고 자신도 끝났다. 최 이사의 체포 소식은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래 ENC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TV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오른팔이자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최 이사가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그것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통화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제까지 그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다. 그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 가장 먼저 도망치는 쥐떼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발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한편 강태준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직감한 또 한 사람의 쥐가 있었다. 바로 한유라였다. 그녀는 최 이사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정부이자 비서 역할을 하며 M&A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많은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밤새 몰래 그 자료들을 USB에 복사했다. 그녀에게 강태준에 대한 사랑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날 그녀는 병가를 내고 미래 ENC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강건설의 임원을 비밀리에 만났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태강건설이 이번 M&A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대가로 저는 안전한 자리와 두둑한 보상을 원합니다.
그녀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USB를 내밀었다. 그녀의 배신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그녀가 태강건설 임원과 접촉하는 모든 과정은 윤서연의 감시팀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다. 윤서연은 한유라의 배신을 처음부터 예측하고 있었다. 사랑이 아닌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들어왔다. 윤서연은 자신의 지휘본부에서 모든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첫째, 특별감사팀이 밝혀낸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증거. 둘째, 최 이사의 체포로 확보된 증거인멸 및 뇌물 공여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유라의 배신으로 얻게 된 산업 스파이 행위 및 M&A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 유출 증거. 모든 증거는 강태준이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강태준이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사실 부패와 거짓으로 이루어진 사상 누각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날 터였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회장님,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임시 주주총회와 긴급 이사회를 동시에 소집해 주세요. 안건은 강태준 대표이사 해임의 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증거 자료 전체를 이사회 멤버 전원과 검찰 특수부에 동시에 발송해 주세요. 이제 그를 비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며칠 후 완전히 폐인이 된 강태준의 사무실로 법원의 소환장과 함께 이사회 소집 통보서가 도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이름 앞에 찍힌 피의자라는 붉은 낙인과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여전히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미래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해 있었다. 초췌한 얼굴로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강태준. 며칠 사이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불안과 공포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어떻게든 변명하고 설득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기한 세력의 음해라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의실을 감싼 무거운 침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회의를 주재할 박진우 회장이 들어설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블랙슈트 목선을 따라 흐르는 진주 목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녀는 바로 윤서연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강태준의 버려진 안에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그 여자가 왜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카페 위로 울려 퍼질 때마다 강태준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진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리고는 상석의 의자를 직접 빼주었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서연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우 회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사님들께 오늘 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신 분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고 윤상현 창업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신 윤서연 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우리 미래그룹의 최대 주주 그림자의 실제 주인이십니다. 박진우 회장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서연과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림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놓은 보이지 않던 그 거대한 적의 정체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던 아내 윤서연이었다니.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지난 시간들의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녀의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던 태도, 미련 없이 이혼에 동의했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말도 안 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피가 빠져나간 그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어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산채로 유령을 본 사람처럼 윤서연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이, 그의 우주가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무너져 내리는 강태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며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미래 ENC의 전 대표이사 강태준 씨의 해임 안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스크린에는 강태준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감사팀이 찾아낸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 최 이사가 검찰에 진술한 배임 및 횡령의 구체적인 정황, 한유라가 경쟁사에 정보를 팔아넘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록까지.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단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배신당한 아내가 아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진 냉철한 리더로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강태준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인간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거대한 산의 존재도 모른 채 그 앞에서 자신의 작은 모래성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윤서연은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강태준 씨의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이 정해져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찬성표를 던졌다. 마침내 윤서연은 처음으로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차가운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강태준 씨. 그 말이 그의 심장의 마지막 비수처럼 박혔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회의실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의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자신이 버렸던 그 여자의 발 아래에서 그의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태준이 검사들에게 끌려나간 후에도 이사회 회의실의 시간은 한동안 멈춰 있었다. 남은 이사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상석에 앉아 있는 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침묵을 깬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과거는 정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거대 기업을 구해야 하는 리더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위기관리 체제를 선포했다. 박진우 회장님께서 임시경영위원회 의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대주주로서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구체적이었으며 현실적이었다. 이사들은 그녀의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력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이 젊은 여인이 수십 년간 재계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비로소 미래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 시각 미래그룹 본사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준의 체포 소식과 함께 베일에 쌓여있던 대주주 그림자의 정체가 윤서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들끓었다. 버려진 아내가 그룹의 숨은 실세였고 남편의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미래 ENC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제국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의 몰락과 함께 한유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태강건설에 넘긴 정보는 이미 윤서연 측에서 언론에 흘린 뒤였다. 태강건설은 기업 윤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분노한 그들은 한유라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했다. 미래그룹 역시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때 강태준의 옆에서 화려한 미래를 꿈꾸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녀가 머물던 최고급 오피스텔은 압류되었고 그녀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녀는 기자들을 피해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태준을 원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극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태준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차가운 독방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막강했던 권력,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부와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변호사 외에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밤마다 윤서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차갑고도 슬픈 눈빛.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를.
후회와 자책이 그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그의 제국은 이제 잿더미조차 남지 않았다.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윤서연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기자회견장에 홀로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그룹의 대주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저는 오늘부로 강태준 전 대표가 추진하던 모든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신 저는 그 자금을 우리 미래그룹의 투명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흔들리던 그룹의 내실을 다지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과 직원들을 위한 책임 있는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솔했고 강력했다. 그녀는 위기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그룹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굳은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녀는 막힘없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녀의 모습은 시장에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 남자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제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혼돈뿐이었다. 미래 ENC는 선장을 잃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난파선과 같았다. 그러나 윤서연은 슬픔이나 승리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그룹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건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혼란은 서서히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강태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부패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임했다. 그 자리에는 그동안 능력은 있었지만 강태준의 권력에 밀려 소외되었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발탁되었다. 그녀는 파벌이나 학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도덕성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서연은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화려한 강당이 아닌 직원 식당에서 노동조합 대표들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막연한 위로나 공허한 약속 대신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가 담긴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고통 분담을 통해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경영진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급여를 자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노조 대표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군림하려 했던 강태준과 달리 직원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리더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시장은 그녀의 행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그녀의 과감하고 투명한 경영 혁신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연일 폭락하던 미래 ENC의 주가는 서서히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취해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사를 살리려 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불 꺼진 회장실을 윤서연은 홀로 지키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에 손을 대고 그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녀가 이 힘든 싸움을 시작한 것은 단지 강태준에 대한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회사를 그의 경영 철학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가씨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박진우 회장이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박 회장의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강한 리더였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이기도 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회장님. 그녀가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답했다. 원래 왕관의 무게는 무거운 법입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지혜와 아가씨의 결단력이 함께하니 미래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서연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후 윤서연은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것은 강태준이 추진하던 단기 이익 중심의 무모한 M&A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그것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100년 미래를 내다본 아버지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비전이었다. 이 발표는 미래그룹이 과거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몰락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찾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통해 얻는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승리였다. 시간이 흘러 서울의 가을이 깊어졌다. 미래그룹은 윤서연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 중이었고 그의 유죄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윤서연은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고 그룹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강태준이 첫 공판을 앞두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변호사를 통해 간절하게 면회를 요청해 왔다고 했다. 박진우 회장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아가씨, 그자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마음만 더 다치실 겁니다. 그의 걱정은 당연했다. 하지만 윤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과거를 완벽하게 매듭짓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서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겨낸 승자로서 그를 대면할 자신이 있었다. 결국 그녀는 면회를 수락했다. 며칠 후 그녀는 차가운 회색빛의 서울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수척한 얼굴의 강태준이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화려했던 명품 슈트 대신 그는 이름표가 달린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눈빛은 모든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와줘서 고맙소.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에서 분노나 증오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이 먼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잡아먹힌 길 잃은 영혼일 뿐이었다. 용서를 구하려고 부른 게 아니오. 그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그냥 알고 싶었어. 왜? 그의 목소리 끝이 떨렸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감히 당신을, 아니 그게 아니야. 당신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걸 숨기고 내 곁에 있었던 거요? 왜 나 같은 놈을 참아준 거냐고. 그것은 그가 수감된 이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윤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나는 미래그룹의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아내 윤서연으로 살고 싶었어요. 당신의 성공을 돕고 당신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어요. 당신의 야망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당신이 만족하고 내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녀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담담한 회고였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고 넘어선 자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당신을 버린 그날 밤 당신은 왜 나를 잡지 않았소? 당신이 누구인지 밝혔다면 나는... 윤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랬다면 당신은 내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내게서 돌아선 순간 내 사랑도 내 희망도 모두 끝났어요. 내가 움직인 건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을 망가뜨리려 했어요.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회사를 당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했죠. 그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제야 강태준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한 여자의 사랑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신성한 유산을 더럽히려 했던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변명도 원망도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윤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리벽 너머의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죗값 피하지 말고 다 치르세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디 지금의 당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강태준 씨.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구치소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무게감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화와 자유로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미래그룹은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강태준 스캔들로 휘청이던 과거는 예시야기가 되었다. 윤서연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그녀가 영입한 전문 경영인 CEO와 함께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윤서연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나 위기의 해결사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받는 리더라고 불렀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지 않았다. 대신 유능한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그룹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미래그룹은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주말에는 평범한 여성처럼 미술관을 찾아 그림을 감상했고, 가끔은 작은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젊은 창업가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인물들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태주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한유라 역시 법적인 처벌을 받은 후 대중의 관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을 뿐이었다. 충직했던 박진우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서 손녀를 지켜보는 할아버지처럼 흐뭇하게 윤서연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윤서연은 미래그룹 본사 옥상에 조성된 작은 정원에 서 있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 숲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결이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 아파하지 않았다. 강태주는 그녀의 인생에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이었지만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간 동시에 새로운 땅을 드러내 주었다. 그녀는 그 폭풍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나 딸이 아닌 온전한 윤서연 자신으로 서 있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도시의 소음과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장관이었다. 윤서연은 그 아름다운 야경을 가슴에 담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새벽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